안녕하세요. 생애문화연구소 오키살롱의 상임대표인 김영옥입니다. 저는 23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의 노후를 어떻게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저의 개인적인 노후 준비이기도 하고 또 저랑 같이 나이가 들어가는 이 시대 다른 사람들의 노후 준비이기도 한 연구소를 하나 차렸어요. 그래서 그 연구소가 생애문화연구소 오키살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은 의미 있게 아름다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야나기 미와라고 하는 그 일본의 여성 예술가의 작업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영상들은 대재앙이 휩쓸고 지나간 이후의 지구의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 혹은 무의식 속에 그 디스토피아적인 상상력이 많이 깃들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재앙이 우리를 덮칠 수도 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의 삶이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그 상상을 일본 사람들은 평소에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번 이미지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꽤 많은 20대 여성들이 대재앙이 휩쓸고 지나간 이후에 지구를 상상했다는 것이 좀 의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본에서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보시게 될 이미지들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지구를 덮친 후에 혹은 구체적으로는 일본을 덮친 후에 삶이 가능할까? 그렇다면은 그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이미지들을 보시게 될 텐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흥미롭게도 인류의 거의 다가 죽은 이후에 소녀들이 살아남았고 이 소녀들을 늙은 여성들이 찾아 나서거나 혹은 실제로 찾아서 함께 새로운 그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이 이미지에는 한 여성이 혼자 고독하게 이제 앉아 있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좀 유심히 봐주셨으면 해요. 굉장히 조용하죠? 그리고 허리가 구부정하게 구부린 여성이 의자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에서는 매우 밝고 찬란한 햇살이 비치기도 해요. 이제 이 이미지를 상상한 그 20대 여성은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 번 멸망한 지구지만 그 이후의 세계는 그만큼 더 평화롭고 고요하고 그리고 평등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 이제 불평등은 사라지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불행이나 싸움이나 갈등 등등 부정한 감정을 다 떨쳐버리고 혹은 이미 그 재앙과 함께 다 떠나보내고 이제 투명하고 밝은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응시하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저 여성이 혼자 앉아 있지만 저 건물 아래에 아마 그 살아남은 몇몇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면서 이제 우리 싸움이 없는 그리고 갈등이나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자고 손을 내밀면서 제안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식의 세상을 상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보시게 되는 이미지는 하얀 옷을 입은 그 할머니가 어린 소녀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지 혹은 이런저런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딱히 하나로 그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뭔가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를 상상한 여성은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 너무나 무시무시한 재앙이 우리를 덮쳤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할머니는 살아남은 다른 소녀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펼친다. 그리고 이 소녀들은
그 새로운 인류를 자신들의 어떤 희망으로, 꿈으로 만들어 나갈 생각에 마냥 기뻐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 이미지를 보면서 저는 사포라고 하는 여성 시인이 떠올랐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시를 많이 읽으시는 분은 사포라고 하는 고대 여성 시인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포는 레스보스라고 하는 섬에서 살았어요. 그 레스보스라고 하는 섬에서 사포는 학자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그 다른 젊은 혹은 어린 여성들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사포는 문헌이 남기고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여성 철학가 내지는 그 시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포 주위에는 항상 그 어린 소녀들이 둥글게 원을 그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포와 함께 시를 쓰고 자신들이 쓴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사포로부터 인생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많은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이미지를 상상한 그 20대의 여성도 저처럼 이 사포를 떠올렸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사포는 그 외딴 섬에서 소녀들과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늙은 여성과 어린 여성들 혹은 소녀들과의 그 관계는 할머니와 손녀의 그 관계로만 알려져 있지 그렇지 않고 뭔가 중요한 어떤 그 교류를 하는 예를 들어서 스승과 제자라든가 혹은 친구라든가 하는 식의 관계로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빨갛게 머리를 물들이고 모터사이클 타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봤는데 그 이미지도 사실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아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늙은 할머니가 소녀들과 하하호호 웃으면서 깔깔거리면서 혹은 이런저런 그 유희를 벌이면서 우정을 맺는다든가 친구 사이로 있다든가 하는 것은 사회 속에서 만나기 힘든 이미지죠. 그리고 교육자로서도 사실 할머니는 그 소녀들에게 혹은 소년들에게 그렇게 추천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미 그러기에는 많이 늙었다. 뭐 정신도 깜빡깜빡 하는데 교육자로 활동할 일이 있겠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 쉽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이 이미지에서는 할머니와 소녀들이 사실은 썩 잘 어울리는 그런 파트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자녀를 봐주는 할머니들, 이 이미지는 조금 할머니들에게는 억울해요. 그리고 좀 식상하기도 합니다. 뭐 나는 언제까지나 애들만 돌보냐? 그리고 늘 부엌대기로 일만 하냐? 뭐 이런 식의 말을 할 수 있죠. 실제로 한국에서 할머니들이 노년에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 1위가 뭔지 아세요? 그게 손자녀 봐주기예요. 그게 1위입니다. 많은 분들은 할머니들이 정말 기꺼이 손자녀를 봐주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 가장 하기 싫은 일인데도 며느리가 혹은 딸이 직장 생활을 하려고 아이들을 맡기니까 이제 그 며느리나 딸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손자녀를 봐주는 거지 그게 즐겁거나 아니면은 뭐 그걸 충분히 잘할 수 있을 만큼 체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할머니들에게 소녀들과 같이 놀아라. 무슨 게임을 해라. 좋은 곳에 소풍을 가라. 극장을 가라. 혹은 어떤 전시장에 가서 그림들을 보면서 같이 좀 즐거운 시간을 가져라 하면 더 좋아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 속에서는. 그래서 이 이미지는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여는 주인공들이 바로 그 할머니들과 소녀들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할머니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그리고 소녀들이 정말 멋진 새로운 신세계를 만드는 주역들일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아무리 성평등한 사회가 지금 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소녀들은 소년들에 비해서 사회가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소년을 향해서는 멋진 인생을 살아라. 원대한 꿈을 꾸어라. 너는 이 사회와 국가를 짊어질 주역이다. 라고 온갖 기대와 그 권고를 아끼지 않지만 소녀들에게는 아름답게 성장해라. 그리고 파트너를 잘 만나라. 그리고 나중에 현명하고 훌륭한 어머니가 돼서 자녀를 잘 양육해라. 이 정도의 그 조언을 하곤 하죠. 이런 조언들이 실제로 소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대요. 그래서 요즘은 학교에서도 성평등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녀들도 그렇고 할머니들도 그렇고 사실은 사회가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큰 역할들을 맡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그 이미지의 저 할머니가 야나기 미화 작가 자신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이 작업에 함께 합류했는데 광활한 그 눈 덮인 벌판을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나기 미화 예술가에게 물어봤어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쓰나미가 덮친 이후에 혹은 대재앙이 덮친 이후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지구 곳곳에서 보호자를 잃은 채 살 터전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들을 찾아 나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할머니와 같이 있는 아이들은 이미 찾아낸 아이들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찾아서 계속 또 다른 아이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2011년에 그 후쿠시마에서 일어났었던 재난을 알고 있죠. 이 작업은 1999년부터 시작된 작업인데 그 2011년 전에 끝난 거죠, 물론. 마치 야나기 미화가 이 후쿠시마에서 있을 재난을 예견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엄청난 재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재난은 우리에게 인류가 이제까지 살아온 그 삶의 방식이 도대체 어쨌길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전면적인 파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질문하게 만들죠. 생태 파괴, 기후위기, 그 다음에 우리가 동식물들에게 가한 말할 수 없는 그 인간 중심주의적 행위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그 숙고를 하기를 촉구해요. 이 코로나19 재난이. 코로나19 재난은 바이러스 감염으로만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일었었던 어마어마한 산불, 그리고 호주에서 그렇게 많은 동물들을 다 죽게 만들었었던 그 화재 사건들, 그리고 미국에서 일고 있는 그 엄청난 인종차별, 이런 것들과 함께 왔죠. 코로나 이후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상상하고 그리고 기획하고 살아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 얘기도 많이 하고 코로나 이후에 뉴 노멀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린 뉴딜 혹은 뉴 노멀 어떻게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신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